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64% 상승한 63,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3% 정도대 상승을 해줬어요. 코스피 3.5%, 코스닥도 3.3% 상승해주면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전광판을 보셔도요, 파란색 종목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시장이 좋았는데요. 시장이 좋아도 우리 LB는 잘 못 가고 시장 상승의 힘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시장이 나쁘면 더 못 가는 현재 좀 가장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한민국 자본력으로 최초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항암 신약인데 나름 리보세라닙 외에도 더 많은 호재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못 가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증선이 절차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증선이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꼬여 있는 매듭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개운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듯 해 보입니다. 그 찝찝함이라 함은 첫 번째 증선이 절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한 리보세라닙 상용화 전략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증선위 절차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도 증선위에 이미 넘어갔어야 하는 건데 이미 3달이나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의 기싸움 때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금감원이 증선위에 넘겨보았자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혐의라는 게 허위공시 그리고 불공정 행위죠. 일종의 주가 조작 혐의, 위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힘들 거니까 또 다른 혐의를 잡기 위해서 내지는 이 혐의들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허위공시 같은 경우는 일단 성립되기 힘들죠. 그리고 위계 행위 역시 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렸으니까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더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책임,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위법한 절차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HLB가 하한가 근처까지 갔고 시총 2조까지 증발한 상황에서 혐의도 지금 상황으로는 알려진 거, 그러니까 허위공시, 위계, 이거는 지금 일단 입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론도 금융당국, 헤지펀드, 그리고 언론, 이렇게 세 당사자가 주식시장을 좀 움직인다, 이들의 이속만 챙긴다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이 민감한 시기에 좀 제출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끌어보자, 시간을 좀 더 연장하자, 우리나라는 어차피 냄비 근성이지 않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게 또 잊혀질 것이다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어쨌든 증선위 절차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게다가 또 검찰 수사라는 공포심만 키우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검찰 수사는 이 역시도 제가 한 5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증선위 절차 이런 거는 어찌되었건 주가라는 게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수렴을 한다면 그냥 증선위 절차 이 정도는 흘러가는 노이즈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핵심이죠. 회사가 명확한 NDA 계획,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사 기밀상 밝힐 수는 없다, 프리 NDA 사항을 우리 영업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여타 회사도 밝히지 않는 건 관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장익 교수, 전 FDA 심사관이었죠. 이 교수 의견에 의하면, 물론 이장익 교수도 언론 내용만 보고 추론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냈어요. PFS로 가속 승인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회사는 가속 승인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아님 보안 자료 취합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했는지, 아니면 사후관리, 임상, 사상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지 어떤 언급이 없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현재까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증선이의 심의 연기, 그리고 뚜렷한 리보세라닙의 상업화 전략이 보이지가 않아서 현재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책을 한 번씩 볼 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물이 책에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찬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밑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책이 좀 젖어서 이게 딱딱해지는 경우도 가끔 한 번씩 발생하죠. 그래서 나중에 책을 다시 볼 때 이게 딱딱해진 부분이니까 책 넘길 때 나중에 이게 제일 먼저 펼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도시락 세대예요. 요즘은 급식을 하는데 그 도시락 세대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을 남자니까 급하게 먹죠. 또 잘 먹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먹다 보니까 책을 안 넣어놓고 그냥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꼭 한 번씩은 꼭 김치 국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김치 국물이 책에 묻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책을 필 때 김치 국물이 묻은 부분이 먼저 펴지면서 내가 그때 밥 먹을 때 누구랑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서 밥을 먹다가 장난치다 이렇게 먹다가 김치 국물이 떨어졌었지라는 기억을 떠올리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흔적이라는 거죠. 물방울도 흔적이고 김치 국물도 흔적인데 흔적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잠깐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종이 위에 물방울이 한참을 마르지 않고 있다가 물방울이 사라진 자리에 얼룩이 지고 비틀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 라는 시인데요. 지금 이 물방울이라는 흔적이 우리 주주들에게는 상처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흔적을 지우려면 잘 아시겠지만 그 위로 책을 다시 덮어야 조금씩 없어지게 되겠죠. 그 책을 덮어주는 회사의 노력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627, 216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리 내가 리보세라님이 성공해도,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주식이 올라서 100만 원이 간다, 200만 원이 간다, 물론 회사에서는 재작년에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5년 내 5개 항암제가 출시가 된다면 셀트리온 퍼가 그 당시 때 20으로 봤거든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된다 한들 지금 심정으로는 개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장투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오랫동안 LB를 응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좋지 않은 흔적들,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흔적, 특히 아픈 흔적은 이제 좀 없었음 하고요. 이젠 좋은 흔적, 종이 위에 좋은 기억이 묻어나오는 흔적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다 지나고 책을 다시 폈을 때 좋은 기억만, 좋은 흔적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